예, 애독자님 안녕하세요. 손잡아 TV입니다. 제가 말하는 애독자는 구독을 누르신 분들을 말합니다. 구독을 눌러 애독자가 되어주시면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년의 생명체, 인간의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천년의 신비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나무, 앞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특별한 나무, 키가 20m, 가슴 둘레는 6m 이상으로 우람한 나무, 신라 3대 학자 최치원의 5대손, 서기 1010년경 고려 현종 때 최재안이 심었다고 전하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이 나무 역시 나무를 심은 사람과 나무를 관리한 주민들의 응원에 영향을 받으며 생존해 왔을 것입니다. 경주 최씨 가문의 기품과 가풍 때문일까요? 일반 나무들과는 품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 이름의 유래를 보면은 옛날에 이 마을 앞까지 맑은 물이 들어왔는데 물 속에 사물이 훤히 비친다고 하여 천면부 혹은 내면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면부, 내면부는 천은 한자의 내천자고 그 다음에 내면부는 우리 한글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죠? 그럼 같은 말입니다. 내면부라는 명칭을 부르다 보니까 냄부라고 부르게 되었고 냄부가 다시 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맑은 산의 기운을 담은 천년수가 흘러 천면마을을 형성하였고 천면마을은 맑은 기운으로 천년의 나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천년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느티나무는 어떤 언약을 지켜온 것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느티나무가 영원히 이 마을을 지켜주길 바라는 언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있으니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천년을 건강하고 생력을 이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반면에 사람은 950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또 한 가지 언약은 이 마을이 평안하고 부모에게 효행을, 자식에겐 건강을 바라는 언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치원의 15세 손이고 나무를 심은 최재원의 10세 손인 최포, 효성이 지극한 최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느티나무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눈먼 아버지는 아들 최포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하게 잘 되기를 느티나무에 빌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극정성 덕일까 아들 최포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녀 심청이 있었다면 효자 최포 사연이 이 느티나무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을 보면은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간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면마을은 신라라는 나라에서 통일신라가 되었고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나라가 또 바뀌는 경험을 했죠. 나라가 바뀌면 국민들이 안정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재안의 조부인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고려 성종에게 올렸는데 시무 28조는 국왕이 수행해야 할 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고려 왕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내용이 수록된 정책서인 것입니다. 시무 28조 중 시무 7조를 한번 보면은 공무를 빙자해가지고 지방에 관료 파견을 요청하고 했는데 이는 백성을 부려먹기 위한 술책이라고 최승로가 얘기를 했고 시무 21조를 보면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백성을 무리하게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민생 문제를 지적한 것이 시무 28조입니다. 시무 28조를 올린 조부 최승로, 부친 최순, 본인 최재안 등 3대는 고려 때 시중이라는 직을 수행했는데 이 시중은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으로 나라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또 한 가지 언약을 보면은 느티나무와의 그 언약에서 이 외세 침입,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에도 마을과 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제 때 일본인들이 이 느티나무를 베려고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베지 못하게 막았고, 이 느티나무는 자신의 영험함으로 베지 못하게, 자신을 베지 못하게 힘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또 2016년 9월 12일 저녁,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고 강력한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죠. 이 지진은 리히터 규모로 1차 지진이 일어난 게 5.1이었고, 그 다음에 본진, 그 뒤에 바로 1시간여 뒤에 일어난 지진이 5.8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원지가 어디냐면은, 진원지가 바로 이 느티나무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 그 지진이 일어난 바로 진원지였어요. 저도 경주 대지진 때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직접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땅이 웅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어. 그래서 우는 소리가 나더니 집을 막 흔들어 버리더군요. 이때 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난 쇼크를 받았죠. 지금도 그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 발생의 진원지에 있었던 이 거대한 느티나무는 이렇게 놀란 표정 없이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 이 말은 최초의 한글로 만든 책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이죠. 자연의 순리와 이치 그리고 근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비어천가를 만든 시기가 1445년에서 1447년이니까 이때 느티나무의 나이는 벌써 450살, 약 500살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느티나무를 두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 말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조직체가 나라와 기업인데, 나라도 천년을 이어가기 힘들고 기업도 천년을 이어가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이어왔으니 경이로울 따름이죠. 대한민국에는 인간이 만든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죠? 이 중에 겨우 100년을 넘긴 기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100년을 버티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사람 역시 100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100세 시대 하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죠. 대한민국 역사 4356년 중에 정상적인 나라 모습을 갖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은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960년이면은 지금까지 60년 정도 된 것이죠. 6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통일신라까지 기간이 992년. 그 다음에 고려가 474년. 조선이 518년. 조선이 518년 중에 중국 청나라에 치욕당한 기간이 258년. 500년 중에 반 이상이 중국에 치욕을 당했죠. 종노릇한 거죠. 일본의 나라 빼앗긴 기간이 이게 조선의 연장선 아닙니까 이게. 35년. 남북 분단 80년. 동족 간 피 터지게 싸운 기간 3년. 그 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이 지금 70년간 이어지고 있고, 이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죠. 4356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역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는 그럼 언제냐? 현세 6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를 누리고 있고 세계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 대한민국을 보고 어찌 된 일인지 말이죠. 독재 시대니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니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북한은 어떤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이 독재 국가라면 북한이란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어가 있나요? 그리고 과거 조선은 어떤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선은.
어떤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거러지 최빈국에서 풍요로운 모범 강국이 된 자랑스러운 내 나라를 비하하는 자는 어떤 자란 말이냐 이겁니다. 내 나라를 비하하면 되나요, 이게? 자신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이게? 대한민국 현세에서 태어났으니 풍요의 행운을 맛보는 행운아가 된 것이죠.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고마움을 모르니 비겁하고 야말이 까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보는 연습이 없고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통치자나 사악한 자들이 뒤에 숨긴 의도를 잘 봐야 합니다. 의도. 앞의 현상이 아니라 뒤에 숨겨진 의도가 본질인 것이죠. 뒤에 숨긴 의도에는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자유나 빵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괴롭히는 독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자식이나 학생들에게 따끔하게 나무라는 의도는 학생이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반면에 강도나 사기꾼들이 달콤한 말로 유인하는 의도는 뭘까요, 이게? 자기들이 이익 보기 위해서 피해를 주려는 행위가 아니냐 이겁니다. 독재자나 공산주의자들은 달콤한 사탕과 거짓으로 환심을 삽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국민들을 통제하려 하죠.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반대로 해요. 앞에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뒤로는 옥죄며 통제하는 행동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무, 1948년 자유라는 최고의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주기도 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해치는 좀버러지 해충들이 들끓었죠, 이게. 해충들이 많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나, 이게? 1960년대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해충을 박멸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게? 4356년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에는 해충들이 대상포진처럼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면역이 약해지면 출몰해서 나무에 열린 열매를 불법적으로 따먹으려 하거나 나무 자체를 죽이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유, 난 관심이 없어, 누가 나무를 키우겠지, 설마 나무가 죽겠어 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는 자신들이 또 더 따먹으려고 그래요. 또 나라 안보에 대한 문제,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대한 문제 등을 말하면 정치적인 말이라고 하지 말자고 해요, 이게. 나라 안보를 해치거나 사람으로서 거짓 선동은 정치적인 말의 문제가 정치적인 말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민주 시민의 책무는 정치와 관련된 관심사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말을 하면 안 되나, 이게? 그래야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치인 누구도 국가 안위를 해치는 말과 행동을 할 권리가 있나요? 아무리 정치인도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사회를 문란하게 할 권리나 자격이 있나 이겁니다. 반면에 국민은 거짓 선동으로 국가 안위를 해치거나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 누구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윤봉길 의사는 20대 청년 때 세움, 내움 운동을 했습니다. 세움, 내움이란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말하자면 준말입니다. 나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는 악음 우리에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라 안보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들의 덕만 보겠다는 얌체가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는 분명 잘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당신과 내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과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설령 통치자가 정의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시민이 정의를 위해 행동하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지만 통치자가 정의롭다 하더라도 시민이 정의를 외면하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어리석으니 패거리 정치가 판을 칠 것이고 불법과 속임수가 횡행할 것이며 선거도 속이고 통계 자료도 속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우롱하며 국민 위에서 콧노래 부르면서 뭐 군림하겠죠. 나라가 바로 서고 좋은 나라의 답은 나 자신이 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것이 천년의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간절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나무를 잘 가꾸어 나갑시다. 세상은 당신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손잡아 TV를 꾹 누르시면 사회가 정의롭고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